1차 시험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막 그러시던데. 예, 시간이 별로 없다. 1차 시험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1차 시험 끝나고 1차 시험 떨어졌다고 이 자리에 안 보이신 분들은 별로 못 봤어. 자, 여러분들 그 정오표 다 받으셨죠? 그 정오표는 오늘 수업할 게 아니고 4월 28일 날 농구본에서 기존 업무방법서의 잘못된 부분, 뭐 오탈자 수준 정도인데 그 정오표가 나와 있길래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자료실에도 올려놨고 여러분들 나눠줄 수 있게끔 밖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지금 수업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보험료 산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 자,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상품의 보험료하고 벼하고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 시설, 원예시설 보험료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험료는 기본이 보험 가입 금액의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기본이에요. 이게 모든 품목 보험료를 산출할 때 다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 방제시설이 있는 경우에 방제시설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벼작물, 논작물에서 벼 같은 경우에 친환경 재배를 했을 때 할증이 들어가는 거고, 직파 재배했을 때 할증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4대 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할인이 들어가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과실 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를 보면 여기에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에서 부보장은 두 가지가 있죠. 부보장, 특이하게 일소피의 부보장, 가을동상의 부보장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일부를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의미.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서 또 한정보장 특약이 있어요. 적과 전에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이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적과 전에는 종합적인 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받는데 그 중에서 태우 집지화 5가지만 보장받으려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보상받는 게 더 적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할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는 가지손부방이다 하고 기억해 두시고요.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는 어떤 나무손해보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가지손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종합위험 가수에서는 부보장은 없고 방제시설 할인율까지 일반 가수 품목 있죠? 여러분들 그 가수 품목에서는 방제시설 할인까지 가지손방이 되는데 주의하실 게
호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 밤, 무화과 얘들은 방제시설 할인이 없습니다. 나머지 가수는 전부 방제시설 할인이 들어가는데 얘들은 가지손으로 끝난다는 거. 벌써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들, 나무손해보장 특약에 가입이 안 되는 품목들이 어떤 거였어요? 호두, 대추, 오디, 오미자, 복분자, 밤이었어. 대추 대신에 무화과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다음에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은 다 똑같고요. 논작물 중에서 벼에 대한 건데, 벼는 가지손은 똑같고 여기에 노는 벼작물은 할증만 있어요.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1 플러스 직파재배 할증률. 아무래도 친환경 재배하게 되면 수확량이 좀 더 떨어지고 병충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좀 더 내라. 자, 직파재배를 하게 돼도 자, 이항기로 이항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직파재배도 할증률이 있다. 그래서 벼는 가지손 친직으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친환경 재배 할증률, 직파재배 할증률. 자, 다음에 밀, 보리, 조사료용 벼는 똑같이 가지손까지만. 자, 다음에 밭작물은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이나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나 똑같이 가지손 방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수확 감소 밭작물 중에서 고구마, 팥, 차는 방제시설 할인율이 들어가질 않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서는 고추하고 브로콜리 품목만 방제시설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 수확감소 보장은 고구마, 팥, 차는 방제시설 할인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작물은 다 방제시설 할인이 들어가는데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고추하고 브로콜리에만 방제시설 할인이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 똑같이 방제시설 할인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보험료를 산정할 때 중요한 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을 적용할 때 얘는 농지별로 적용한 게 아니라 그 농사를 지었던 계약자를 기준으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 방제시설이 여러 개 있더라도 여러 개 있으면 전부 합산해서 방제시설 할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그 방제시설 할인의 범위는 30%까지만 할인해 준다 그랬죠. 자,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의 적용 범위는 할인은 30%까지 할인하고 할증은 50%까지 할증한다. 이것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얘들의 보험료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단기요율을 적용하는 방법. 자, 단기요율은 어쩔 때 적용한다 그랬어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단기요율을 적용해. 근데 단기요율을 적용할 때 주의할 게, 물론 밑에 단기요율 표에 보면 뭐 15일까지, 여러분들 18페이지입니다. 15일까지, 뭐 3개월까지, 6개월까지, 8개월까지 몇 프로를 적용한다 하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단기요율 표에 가산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 가산. 보험기간에 1, 2, 3, 6, 7, 8, 9, 11, 12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험기간 중에 1월, 2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월당 10%씩을 여기에다가 가산해 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산하되 가산한 숫자가 100%를 초과했을 때 단기요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단기요율 적용지수의 가산은 보통 약관에만 적용을 하지 화재, 위험보장 특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험기간이 1월부터 5월, 그럼 몇 개월이에요? 1, 2, 3, 4, 5, 5개월이네. 이럴 때 보통 약관의 단기요율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단기요율 표는 주어지니까 이건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 단기요율 표를 보고 5개월까지가 몇 프로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지. 그러면 단기요율이 5개월까지 60%죠. 60% 플러스 보통 약관이니까 가산을 해야 되겠네. 보험기간에 1, 2, 3, 6, 7, 8, 9, 11, 12월이 들어가 있으면 각 월마다 10%씩 가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이 없고, 그러면 여기에 30%를 가산해서 단기요율은 90%가 적용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보험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다. 그러면 보험기간이 10개월이죠. 10개월이면 여러분들 10개월까지가 90%네. 90%에 1, 2, 3, 6, 7, 8, 9 여기에 70%를 가산해 줘야 되잖아요. 이러면 160%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랬을 때는 최대 한도를 100%.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통 약관이 아니라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이다. 이럴 때는 가산은 신경을 안 쓰고 단기요율표에 남아있는 대로 적용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지.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4월하고 5월하고 10월이 가장 재해가 없는 달이야. 그래서 그 달만 가산을 안 하고 나머지 달은 다 가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재는 재해하고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화재에는 단기요율 표에 추가로 가산하지 않는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농업용 시설
자,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시설물 영업료율 플러스 농업용 시설물이 가입하면 부대시설도 가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부대시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부대시설 영업료율 이렇게 해서 단기요율 적용지수를 곱해 주는 게 농업용 시설의 보험료 산정하는 방법. 그런데 자, 농업용 시설, 즉 원예 시설에만 있는 특별한 특약이 하나 있어. 어떤 거?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본래 하천부지나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나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죠. 하지만 원예 시설의 경우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뭐예요? 수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않겠다고 특약을 거는 거야. 그래서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산출된 보험료의 90%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원예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모두.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별약관이라고 있는데 얘는 시설에만 가입할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 똑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밑에 대물 인상계수라고 보이시죠? 제일 밑에 표. 그 표에 보면 뭐 10, 20에서 인상계수가 1이다, 1.56이다 돼 있는데 교재가 단위가 안 나와 있었어. 근데 이번에 다시 단위를 집어넣어놨네. 단위는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대로 적용해 주면 돼. 근데 아직까지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표만 여러분들 수정을 해 놓으세요. 자, 다음에 보험가입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을 크게 나눠서 과수 품목, 논작물, 밭작물, 시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각각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어. 가입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계약인수는 과수품목, 가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가수원당 최저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다 그랬어. 과수품목은 19개 품목인데 전부 200만 원 이상인 품목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인이 같은 동리에, 같은 마을에 두 개의 가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가수원의 보험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다. 이랬을 때는 두 개를 합쳐서 보험가입 금액, 최저 보험가입 금액인 200만 원 이상이 되면 두 개의 가수원을 합하여 하나의 가수원으로 보고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그랬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해서 손해평가를 나가서 보면 가수원 작은 거 두 개 합쳐서 하나의 가수원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리고 가수원의 구성 방법은 자,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만약에 한 덩어리의 토지가 가수원이 한 덩어리의 가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그건 하나의 가수원으로 본다 그랬죠. 또 큰 필지 하나에 가수원이 구획 지어져서 여러 개가 있다면 그것은 각각의 가수원으로 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가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에는 신규 가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 이랬는데 작년까지는
과수 품목 중에서 9개 정도만 신규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고 그랬어. 근데 전체 과수원, 전체 가수가 앞으로는 전체를 벌목하고 새로운 유목을 심으면 새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겠죠. 작년 교재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 이제는 뭐 어떤 품목은 신규 과수원으로 처리하고 어떤 품목은 안 한다. 이렇게 공부 안 하셔도 되겠죠. 자, 다음에 대추 품목의 경우 사과대추 가입 가능 지역에서 재래종과 사과대추를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가수원으로 본다. 자, 우리가 가수원에 품목은 혼식할 수 없죠. 품목은 혼식할 수 없어. 품목이 혼식된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에요. 하지만 품종은 여러 품종을 심을 수가 있어. 품목과 품종이 뭐예요? 품목은 얘가 사과냐, 배냐, 감이냐 하는 게 품목이고, 품종은 사과 중에서도 얘가 부사냐, 홍옥이냐, 아월이냐 하고 구분하는 게 품종이라고. 그래서 품종은 혼식할 수가 있는데 품목은 안 돼. 자, 우리가 자칫 대추나 사과대추나 같은 대추니까 품종이 다를 뿐 품목은 다르지 않으니까 같이 심어줘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추하고 사과대추는 완전히 다른 생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한 개인이, 자, 우리가 사과대추 가입 가능 지역이 3군데밖에 없죠. 그 지역에서 만약에 한 계약자가 사과대추하고 대추를 같이 경작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사과대추와 대추는 각각 별개의 가수원으로 가입 처리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5번은 올해 교재가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자, 사과 품목의 경우 알프스 오토메, 루비에스, 얘들은 조그만한 사과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 보셨죠? 미니 사과 품목. 미니 사과 품종을 심은 경우 별도 가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 즉 일반 사과 품종하고 혼식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비가림 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하고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비가림 시설, 과수 품목은 3가지죠. 참대포, 참다래, 대추, 포도. 자, 논작물입니다. 자, 논작물은 벼, 조사료용 벼, 묘밀, 보리가 되는데, 일단 논작물은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다.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메밀까지, 메밀은 밭작물이지만 메밀까지 50만 원 이상이라 그랬고, 자, 조사료용 벼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지 않고 가입 면적으로 한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단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고, 자,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능하며, 얘는 벼 품목에 대한 이야기. 벼의 경우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밀보리는 여러분들 정호표에 나와 있는데, 자, 농지 구성 방법이 다 똑같아요.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농지로 보고 가입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논작물은 1인 1증권 계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과수작물 같은 경우에 가수원이 2개라면 증권이 2개가 나와요.
하지만 농작물은 한 사람한테 한 증권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조사를 나가게 되면 온장 하나에 농지가 여러 개가 적어져 있어. 전 이 농지가 작년에 저기 신안 팔금 표조사 나가가지고 농지가 200 몇 개까지 적어진 것도 봤어요. 그러면 1인 1일 증권을 계약 체결 원칙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의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랬어. 그래서 농지 구성 방법을 보면 동이나 리 단위로 가입하고 동일 리동에 여러 농지가 있다면 그 여러 농지를 묶어서 하나의 경지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각각 여러 리동에 묶은 경지를 모아서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자, 광주에 아직 논농사 짓고 있는 데가 광주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서창동이나 벽진동이나 자, 내가 서창동에 농지를 20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벽진동에 15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쇠하동에 20개. 여기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장을 보면 각 농지별로 농지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 그리고 한 동해치를 묶어서 경지번호로 해가지고 또 번호가 주어져 있거든요. 각 동마다 경지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경지를 묶어서 하나의 증권으로 체결을 해. 계약자가 동일입니다. 그래서 이 논작물의 농지 구성 방법이 조금 특이해서 시험에 한번 언급될 만한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두시고, 아, 논작물은 다른 작물하고 달리 농지를 이렇게 구성하더라 하고 꼭 봐두셔야 됩니다.